쇳덩이의 이면들. 이 재료에서 느껴지는 그 찰나찰나에 나타났던 그 따뜻함, 좀 모순되지만 철이라는 거에서 그 따뜻함을 관람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게 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작품하는 이유입니다. 철의 체온을 나누는 사람. 차가운 쇠는 그를 거쳐 온기를 품습니다. 철의 조각가 김현득을 만나보시죠. 요즘 작가의 마음을 채우는 이것. 배편을 타고 욕지도라는 섬을 가면서 느꼈던 그 섬이 무인도로 되어 있는 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그 섬들을 보면서 요즘에 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깎아지는 듯한 돌이나 그런 바위들의 형태들을 보면 마치 세월에 의해서 당연히 세월에 의해서 그것들이 깎여 나갔듯이 그 아버지들의 모습, 얼굴에서 느껴지는 주름 그리고 그 세월에서 나타나는 지켜주고자 하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저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깊이 뿌리박고 여여하게 떠있는 섬. 아버지를 닮아 있는 그 섬은 그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조각이 될까요? 작가의 작업실. 이 거친 쇠조각들의 집에선 어떤 작업들이 이뤄질까요? 평상시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고 스케치도 하고 한 것들을 칠판 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섬을 막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를 할 때는 섬의 이미지를 제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스케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실에 와서 다시 칠판 위에 그릴 때는 제 마음속에 담았던 이미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자유로운 스케치를 통해서 그리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섬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철판 캔버스는 바다가 되고 그의 손은 심상을 따라 섬을 그려놓습니다. 허물없는 친구처럼 익숙하기만 했던 고향 바다와 섬은 중년이 된 작가에게 어느 날 말을 걸어왔습니다. 통영에 섬이 5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섬의 이미지를 그대로 작품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섬을 보고 느꼈던 제 마음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섬을 하나씩 만드는 거기 때문에 570개의 다음 순서, 571개의 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작품은 572번째 섬, 그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 김현득의 마음속 섬은 어떤 모습일까요? 섬이 주변에 그냥 고요하고 아니면 조금 파도에 일렁이더라도 그냥 의연하게 그 자리를 항상 자리하고 있는 듯한 그 우직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생긴 게 다 다르고 거기서 보여지는 이미지들도 연출되어지는 것들도 자연에 의해서 다 다른데 물이 빠지면 다들 산봉우리 같은 거니까 그 느낌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철의 섬이 생명을 얻는 밤.
작가의 일터. 낮에 만난 작가 김현득의 모습은 여느 가장과 다름이 없는데요. 조각에 청춘을 바치던 20대 시절, 그는 돌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대학원을 중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부모님 일을 돕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 막막함 때문인지 그냥 그 3년 이상을 작업이란 것은 아예 못한다 생각하고 그냥 작업실 공부들도 다 치워놓고 그러고 뭐 부모님 일 하는 거에만 돕기만 했던 기억입니다. 그냥 착잡함으로 그냥 지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병행이란 걸 생각지 못할 만큼 조각이 인생의 전부라 여겼던 시절. 조선소에서 철판 휘는 모습만 봐도 울컥 울음이 솟곤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해 다시 쇠를 잡았고 그가 조각가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준 아내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수비를 받는 게 색깔이 짙은 색으로 딱 올라오대요. 그것도 잘 걱정이죠. 여기는 제 자그마한 소품을 마무리하는 곳이기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사무실 3층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수진 씨. 남편 현득 씨는 그림을 시작한 아내를 자주 캔버스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끌어준 것처럼 말이죠. 같은 걸 한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서로 이해도 좀 더 남 모르는 분들보다는 이해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도와주는 처음엔 되게 자신감도 없고 의기소침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요즘엔 전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용기도 얻은 것 같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조각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각가로 가는 것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면 실제 저는 그 길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라 하니까 해보라고 하고 좀 지치는 것 같으면 격려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니 저한테는 얼마나 큰 후원자이고 절대적인 지지자고 뭐 그런 존재죠. 저한테 아내는. 작년부터 그의 작품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입니다. 이는 곧 작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자 삶과 작품의 기둥이 되어주는 존재, 아내를 뜻합니다. 컴아웃이라는 것이 피어나다, 피어오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작품에 서 보면 그 집들이 자그마한 집들이 여러 집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각자의 그 꽃몽우리 비슷한 것들이 피어나고 있는 형태를 만든 건데 결국엔 집이라는 것이 그 집안의 한 사람들이 집이라는 것에서 받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피어나고 만들어진다 하는 그 근원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근원으로부터 만개할 듯 부풀어 오른 기운은 아마도라는 뜻의 스페인어 키사스 시리즈로 표현되었습니다. 작가는 쇠를 섬세하게 매만져 거칠되 부드러운 차갑지만 따뜻한 에너지를 담았습니다. 키사스의 1702 작품이나 1703 작품이나 1704 작품은 전부 다 그 꽃잎 같은 것들이 피어나기 밑에 받쳐져 있는 이 형태들이 실제 주제입니다.
기운을 피워올리는 근원은 그릇 형태로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이 그릇이란 것은 큰 의미로는 무엇을 담는다는 뜻이고 그 그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그 그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기운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생성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피기 시작하기 직전에 있는 봉우리 같은 느낌, 그 느낌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어떤 희망을 상징하고 아니면 무엇인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형태, 그리고 꽃이 피어나기 직전의 형태,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에 있는 모습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도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예, 지금은 처음에 형태를 섬의 형태를 이렇게 쫙 따낸 것을 결국엔 볼륨을 약간 주는 거라 보면 됩니다. 냉정과 열정을 오가는 과정. 근데 열을 가해서 두드리다 보면 그 두드러진 망치 자국들이 리듬감 있는 음률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들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남이 참 좋고, 두 번째는 열을 가해서 두드렸을 때 그 두드려져 나갈 때마다 쇠가 눌러질 때 그 군두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그 마치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달관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도 좀 저는 느껴집니다. 이 두드러진 철이 작품으로 같이 만나지고 그 작품을 만나졌을 때 그 작품을 본 관객도 그 차갑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 철이라는 어떤 성질을 느꼈으면 합니다. 작품에 녹여내고자 하는 그의 바람을 사람들은 잘 읽어주었을까요? 제 작품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는 실제 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충분히 그리 전달됐을 때도 희열감이 있지만, 아, 그걸 또 전혀 다르게 저렇게 보내라고 느꼈을 때가 또 다른 재미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그 말을 보고 끄덕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어느 정도 같이 엮여 있을 때가 오히려 지금 제가 작업하는 의도에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쇠를 깎고 주무르면서 생각지 못한 결과가 있을 때 희열을 느낀다는 김현득. 관람자의 새로운 해석 또한 그에게 또 한 번 환희를 주는 것이죠. 바다를 곁에 두고 사는 일상. 아, 바다 냄새. 저에게 바다는 어릴 때 집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궁금함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들었을 때 그 바닷속하고 물이 빠졌을 때 그 궁금했던 바다 밑이 다 보이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냥 호기심이었고, 그 호기심에 대한 궁금증을 또 파헤쳐도 보기고 하고 그랬습니다. 와, 100년도 더 됐겠다. 철이 녹이 잔뜩 썰어가지고 세월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제 발길을 세우네요. 저 어릴 때는 이런 건물이 정말 많았는데, 그리고 이 철이 또 이 녹이 썰어가지고 이걸 안에 감추고 있는 뭔가를 두툼하게 싸고 있을 텐데, 이 부장한 것들도 좋지만은 이렇게 세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부식되어져서 산화되어 버리는 것들도 우리 인생살이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깎아내고 나서 안에서 보이는 속살들은 또 다시 또 다른 이면이 또 있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녹슨 쇠들을 보면은 다르게 다가오죠. 쇠가 이 녹이 팍 썰어가지고 피갖고 이렇게 팍 일어나는 이게, 저는 이게 좋아해. 털보다는 사골기 있을 것 같아요. 조각가 김현득을 가장 강렬하게 잡아끌고 동시에 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철입니다. 전시장이라는 그 국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볼 때는 그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람자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은 결국에는 산화되고 부식되고 그리고 녹이 쓸고 형태가 좀 변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녹이 쓸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어 보실 때가 제일 난감하지요.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예, 올라가겠습니다. 시대에 밀려 추억이 되어버린 오랜 주물들. 이런 거 안 쓰고 예. 요즘은 이제 뭐 다이게팅이라고 이제 완전 쇠에다가 금행을 만들어가지고 아, 안 밀어가고 튀겨지고 있나. 그에게 짙은 향수를 주는 이곳. 그리 되겠네. 옛날에 아버지 제 어렸을 때 주물 공장을 하시던 그 공장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나가 같이 물러가서. 일하시다가 이제 물려받은 우리 친척 아저씨가 운영하고 계십니다. 익숙한 듯 잡아보는 이곳은 다듬고 이럴 때 쓴다 아닙니까? 헤라로. 이거 우리도 조사할 때 헤라라 구거든요. 헤라를 말이 그게 일본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헤라라 구는데 예. 그 헤라 아버지 그 아저씨 말씀처럼 이 헤라를 왜 쓰노요? 아 이거 조사할 때 써야 됩니다. 이랬더만 이가 애를 때 이거 갖고 놀던 게 다 이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말씀을. 모래가 착 일하면 착 눕거든. 결이. 2대 주물 공장의 아들로 자랐던 김현득. 애들은 어른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제작을 하는 곳들이 막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봤던 철이라는 기억이 뭐 용접을 하고 있는 데들의 모습이라든지 산소 용접으로 자르고 뭐 이런 것도 본다든지 그리고 또 뭐 선반 위에서 깎여 나가는 철의 형태들을 본다든지 하면서 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참 여러 가지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의 기억이 그의 길을 열어준 걸까요? 어린 김현득의 기억 속 쇠를 만지던 아버지는 이제 붓을 쥐고 있습니다. 아버지, 뭐라? 우사지고. 뭐 오늘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아버지 상균 씨는 늦깎이 서예가가 되고 보니 내도 이 글을 써보니까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네 하는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이 더 넣어주고 아무 내가 볼 때는 뭐더 쇠뭉치 그냥 용접해서 뭐 어떻게 해서 행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시작이 19의 김현득이 조각을 선택했던 건 친구가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조각을 권하셔가지고 조각을 해봐라. 조속가 가면 안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영에서 볼 수도 없고 미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데도 없고 정말 그냥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손재주가 어릴 때 있었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조각을 시켰지. 내도 국민학교 때 다닐 때부터 그 미술 시간에 진을 가지고 거북선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했었거든. 그게 내가 한 걸 갖다가 교장실에 전시를 하고 이런 기억도 나요.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좀 그 전공 공부를 하면서 모델링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그리고 모델뿐만 아니라 어떤 비구상 작품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아 진짜 이건 내한테 좀 맞구나. 아들의 성향과 감각을 읽어낸 가족 덕분에 평생 철을 끼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김현득 작가의 작품이 자리한 한 공간. 작년 개인전에서 이 관람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의 작품이 있다는데요. 아니 저는 이게 제가 한국화를 해서 그런지 이런 한복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입체 조각들과는 사뭇 느낌이 다른 작품 표류. 표류라는 게
이렇게 아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이제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건데 그게 또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는 또 느낌을 받았었고 또 작품을 보면은 작품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나한테 말을 건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저한테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보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거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100점이면 한 110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즉 그냥 이게 곧 나인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저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관람자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조차도 그 작품을 보고 이해하는 폭이라고 생각되고 그 결국에는 그분의 삶에 투영되어진 것이 반영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작품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온전한 생명력은 관람자의 감상이 담길 때겠죠.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철로 만든 뼈대는 새로운 물성의 재료와 만나는데요. 어떤 작업인가요? 이 섬에 어울릴만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색감하고 레진하고 섞어서 여기에 필요한 색을 만들어서 그 비어진 공간들을 채우는 레진 채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진에다가 색상을 좀 더 섞어가지고 철판에다가 붙이는 이 작업과 같이 배합을 하니까 오히려 전시를 해볼 때 그걸 보신 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이해해주는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레진을 채운 뒤 섬 표면의 질감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투박하고 거친 작업 과정 뒤엔 섬세하고 유려한 작품이 기다립니다. 강한 듯 부드럽고 차가운 듯 생명의 온기를 품은 김현득의 섬이 솟아났습니다. 매 순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려고 좀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작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스케치도 하고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부끄러움이 조금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작품에 더 매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철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그 연구는 계속될 것 같고 주제적인 부분에 소재적인 부분은 제 주변의 이야기, 제가 살아가면서 바로 옆에 두고도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서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인함 속에 감추어진 철의 여러 얼굴들. 그들과 마주해온 30년. 녹이 슬고 투박한 철의 본성을 사랑해온 조각가 김현득. 그의 거친 손길이 피어올릴 따뜻한 작품들을 기대합니다.